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알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오늘 풍요롭게 하는 것이 진보이지 가난하게 하는 것이 진보인가 라면서 가짜 진보를 확 찢어버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한국의 저질 좌익 세력을 비판하면서 확 찢어버리고 싶다라는 강한 표현을 작심하고 굳이 사용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이 자신의 친형수에게 내뱉은 천인공노할 폐륜적 표현인 뭘 찢어버린다를 상기시키며 대선 선거운동 초반 국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이재명이 자신의 친형수에게 사용한 말은 최소한의 상식을 지닌 정상적인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그 표현을 그대로 입에 올릴 수가 없을 정도로 폐륜적이고 저질의 망언입니다. 이 때문에 단어의 순서를 바꿔서 형보수지 찢어버리겠다는 식으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친형수에게 이따위 폐륜적 막말을 일삼는 이재명이 만약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해외에서 거의 선진국 수준의 대접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엄청나게 추락시키고 우리 한국인들이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이 뉴스와 함께 김행범 부산대 명예교수가 홍준표의 자잘함, 한동훈의 교활함, 안철수의 황당무계함이란 표현을 사용해가면서 이 세 사람의 최근 행태를 비판한 글들도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오늘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풍요롭게 하는 것이 진보이지 가난하게 하는 것이 진보인가 라면서 가짜 진보를 확 찢어버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배고픔과 억압 등 여러 고통에 처한 북한 동포들을 우리가 구원해야 한다. 북한을 자유통일해서 풍요로운 북한을 만들 수 있는 정당은 국민의힘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오늘 발언은 탈북자 출신인 박충건 의원을 단상으로 불러내 북한의 실상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던 도중 나왔습니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에서 북한을 풍요로운 북한으로 만들 수 있는 정당은 국민의힘 하나밖에 없습니까? 민주당은 못합니까? 진보당도 못합니까? 라고 물었고 박충건 의원은 그렇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또 김정은 혼자 자유롭고 그 밑에 모든 국민은 억압하는 게 진보인가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경제는 대한민국에서 너무 중요한 것이고 시장에서 주고받고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자유라면서 자유가 풍요를 가져다주고 풍요가 북한 꽃제비도 먹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건 바로 이런 방향의 일을 하기 위한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 욕심이 없다면서 박 의원님 친구들이나 북한에 있는 그 아이들이 자유롭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건 대한민국에서는 오직 국민의힘 빼고는 할 수 있는 정당이 없죠라고 박충건 의원에게 거듭 물었습니다. 이어서 저는 좌파도 다 해봤고 박 의원도 김일성 수령님 만세 이런 거 다 하고 살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다 경험한 사람들이라면서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번에 반드시 이겨야 하고 이기는 것은 제가 부귀영화를 누리자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고 북한 동포들이 올바르게 살고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김행범 부산대 명예교수, 행정학자죠. 김행범 교수가 최근 한동훈이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당에서 쫓아내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 것을 사과하라. 이따위 식의 주장을 한 것과 관련해서 한동훈, 홍준표, 안철수의 행태를 다음과 같이 비판했습니다. 김행범 교수는 먼저 한동훈은 김문수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비난하지 않았다고 사과하라 요구할 자격이 없다. 윤석열 탄핵 주역은 바로 한동훈 자신, 윤의 탄핵으로 한동훈의 목적은 100% 달성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5월 10일
쌍권의 김문수 축출 새벽 반란에 한동훈 안철수가 어떤 이유로든 동조하지 않으면 현명한 선택이었다. 그렇다고 그들 자신의 과거 배신을 정당화하느라 지금 김문수에게 윤석열을 당해서 축출하라거나 김문수에게 당시 윤석열을 배신하지 않은 것에 사과하라는 요구를 말할 자격은 전혀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교수는 쌍권이 만인에게 어떤 욕을 먹어도 마땅하다 보니 그 쌍권 안에 윤석열까지 싸잡아 넣음으로써 윤을 배신한 자신의 악행을 희석하려 말라. 한동훈 안철수가 경선에서 패한 데에는 그들의 이런 배신 행위에 대한 보수 시민과 당원의 평가도 반영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11월의 지지율과 12월의 지지율 차이에서 보듯이 윤석열 계엄 사태를 통해 보수층은 과거 대선 이후 처음으로 표를 결집했다. 지금 한동훈과 안철수 무리가 윤석열 절연 개헌 운운하면 김문수 후보 부활로 얻은 큰 반탄력을 잃어버리게 만들 것이다. 이번 대선은 가장 좌파적 후보와 가장 우파적 후보가 제대로 만난 그야말로 가치와 이념의 대결판이 되었다. 자신의 어려운 재판 상황에서도 김문수 중심의 단합을 당부한 윤석열이라는 자산을 버려서는 이재명 막기 위한 힘을 총결집하지 못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범 교수는 마지막으로 지금 뭐가 가장 중요한가? 이 와중에도 당원도 아닌 이준석 이름 한 번 더 띄워주려는 홍준표의 치열한 자잘함, 오히려 대선 패배를 전제로 다음 당권에 눈을 두는 한동훈의 교활함, 보수와 무관함을 늘 증명해주는 안철수의 황당무계함, 이에 비해 좌파 측은 이만큼의 유리한 판세에도 김재현, 조국은 저 이득 다 버리고 이재명으로 똘똘 뭉쳐간다. 얼굴도 못 들고 있어야 할 배신자들이 돌아온 탕자가 감나라 배나라 요구하듯이 떠들 때가 아니다라고 역설했습니다. 김 교수가 밝힌 홍준표의 치열한 자잘함, 한동훈의 교활함, 그리고 안철수의 황당무계함, 이 표현들에 공감하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내용은 곽은경이라는 소셜미디어 이용자가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 두 후보의 가족과 관련해서 올린 글입니다. 곽은경 씨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자녀 얘기 나오면 민주당은 김문수 후보 앞에서 대가리를 들 수 없지. 김 후보의 딸 동주는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를 나온 사회복지사이며 남편도 같은 과 출신 사회복지사다. 경기도 지사일 때 하객도 없이 결혼시켰다. 반면 좌좀내는 도피유학 가서 남의 돈 펑펑 쓰다 백으로 취직하는 버러지가 넘치지. 이재명은 부패 비리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고 또 그 재판을 대통령 돼서 무력화하려 하고 부인 아들까지 전형적인 기득권 특혜와 불법 논란으로 얼룩진 반면 김문수와 가족은 검소하고 평범하다 못해 체험 삶의 현장, 인간극장 재질이다. 딸과 사위는 사회복지사, 손주들은 보통 보는 동네 애기들이다.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내용은 역시 소셜미디어 이용자인 조이김이라는 필명을 쓰는 이용자가 이른바 중도 확장 운운하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 소리인지를 다음과 같이 아주 조목조목 지적합니다. 중도 확장성 타령하는 사람들아, 이재명은 중도 확장을 잘해서 지지율이 높은 거냐? 좌파들이 선거 전략으로 중도층 공략하는 거 본 적 있냐? 이 새끼들은 문재인의 실패한 정책도 지들이 잘났다고 하고 실패한 부동산 정책도 조작질해서 성공했다고 하고 탈원전 주장하는 인간들이 윤석열 원전 수출 따낸 것도 문재인 업적이라고 우기는 인간들이야. 너네 민주당이 사고치고 국민들한테 사과하는 거 본 적 있냐? 얘네는 절대 사과 안 하고 더 강하게 선동하는 인간들이야. 정치는 프레임 싸움이야. 민주당 좌파 새끼들은 타고난 선동꾼들이야. 중도 확장은커녕 오히려 더 강력한 공산주의 이재명 방탄 정책으로 밀어붙인다. 민주당이 탄핵 이후 내세운 법안들 봐라. 이 인간들이 중도 확장을 하는 당인지.
중도 정치 저관여층들 보면 이념 그딴 거 모르고 선동 잘하고 싸워서 이기는 놈을 택한다고. 병신 같은 경찰보다 힘세고 권력 있는 범죄자를 더 영웅 취급하는 게 현실이라고. 조폭 느와르 영화의 악역은 경찰이고 주인공이 조폭 두목인 거랑 똑같은 거야. 국민의힘의 길거리에 내세운 현수막들 봐라. 이 새끼들은 백날 사과하고 반성하고 거듭나겠다고 하면서 찌그러져 있다. 정치 저관여층 중도층이 보면 국힘 것들은 맨날 사과만 하고 맨날 사고를 치는구나. 민주당 현수막을 보니 국힘 인간들은 내란 정당이고 쿠데타 세력이구나. 윤석열은 내란 수괴구나. 진짜로 그렇게 받아들인다니까. 중도층이 볼 때 차라리 덜 시끄럽고 내부 분열 없는 민주당을 택한다. 공산주의 택하고 정치 관심 안 가지고 조용히 좀 살고 싶다는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진짜로 그런 생각 가진 사람들이 많다. 제발 확실한 이념과 정체성을 가지고 싸우자고. 중도는 절대 먼저 사과하면서 싸워서 지는 정당으로 가지 않는다. 윤석열 계엄 때 10% 나오던 지지율이 3달 만에 지지율이 왜 50% 나왔는 줄 알아? 그때가 역사상 유례없는 대결집이 일어났고 광장에도 온라인에서도 청년들이 판을 주도했기 때문에 중도층이 따라온 거야. 중도 확장? 오히려 더 멸공을 외치고 스탑 더 스틸을 외치고 좌파들 다 찌그러뜨리니까 지지율이 50%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따끔하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역시 상당히 공감할 내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